오늘은 그 내용 중에 틀니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끼고 계시는 그 틀니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딱딱하게 돼서 떼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림에서 보면 곳곳에 이런 음식물 찌꺼기뿐만 아니라 치석까지도 껴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이너 커넥터라고 하는 클래스 B 메이저 커넥터가 있고 마이너 커넥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메이저 커넥터에 해당하는 부분들 안에도 음식물이 껴 있거나 그런 바이오필름이 이렇게 묻어져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틀니를 닦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기억하시기는 집에 있는 그런 세제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퐁퐁 풀어서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그럴 텐데요. 일단 저는 제가 있었던 병원이 보철 전문 병원이기도 했고, 또 원장님께서 그 미국에서 가철성, 그다음에 고정성, 그 두 가지를 다 보철 영역을 석사를 다 하고 오셨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철저하게 이제 환자들한테 그 훈련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꼈을 때도 절대로 이렇게 환자가 감으로 끼고 감으로 빼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훈련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닦을 때 틀니를 잘 관찰하고 닦아서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찌꺼기들이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환자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항상 틀니를 빼서 틀니도 닦지만 입안 내에 이제 잔존되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런 이제 점막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껴야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으시니까 음식물을 드시고 나서는 입안을 헹궈내서 입안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관리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틀니의 가장자리 있는 그런 쪽에 결국에는 정확하게 닦아줘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바이오필름이나 하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점막 부분에 약간 구내염이 생긴다거나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또 손을 이용해 뺐다 꼈다 하는 부분이어서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가장자리 부분도 네,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틀니는 이제 제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맞는 틀니는 입에 넣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탁 이제 동시에 집어넣어서 딱 껴야 되고 뺄 때도 이제 양손을 이용해서 빼게 되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환자분들께서 혀를 이용하거나 한 손으로만 제거하거나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제거하는 수평으로 빼고 수평으로 넣는 손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그 틀니를 못 끼셔가지고 퇴근하면서 그때 이제 분당에 살 때였는데 분당에 어떤 환자분께서 틀니를 못 끼셔서 집 병원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서 댁에 가가지고 틀니 끼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렸던 이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왜 그랬냐면 그 환자분께서 상악 틀니였어요. 근데 상악 틀니의 팔리탈 부분에 메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탈 있는 부분을 자꾸 거꾸로 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치매가 약간 있으셔서 사모님이 그런 교육을 정확하게 저희가 해드렸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으시니까 사모님께서도 못하겠으니까 결국에는 저희한테 콜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댁에 들러서 틀니 사용하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 연령대가 점점 이제 더 높아졌고 임플란트가 급여화가 되면서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소수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틀니 치료를 딱 하게 되면 직원들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술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게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임프레션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저릴레이션 단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트도 어디를 바이트를 떠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상하계 구치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치부만 육전치가 있는 상태고 하악은 그래도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바이트를 7년 차 선생님이 떴다고 해서 보냈는데 구치부에 리찌를 떠줘야지 그 마운팅이 되잖아요. 기공소에서. 근데 결국에는 전치부 바이트를 뜨면 뒤에 구치부를 잡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해프닝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안에 이게 너무 가끔 있는 진료다 보니까 이 술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이제 실수들을 간혹 벌입니다. 그래서 이 틀니 치료가 병원에 이제 당연히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이제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직원들께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틀니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매일 조금씩 그런 변형들이 수평적으로 껴야 되는데 한쪽만 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 틀니 자체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환자 끝까지 끼고 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직접 눈으로 관찰하셔가지고 잘 넣는지 잘 빼는지 그 습관을 절대로 이제 다른 나쁜 습관을 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내원했을 때도 한참 후에 이제 리콜책으로 내원했을 때도 저희 앞에서 틀니를 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혀를 막 꺼내서 혀를 이용해서 딱 빼서 주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처음에 저희가 설명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환자한테 주의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틀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그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니를 이제 결국에는 부분 틀니를 했을 경우에는 총이치가 아니고 부분 틀니일 경우에는 틀니 주변에 지대치도 있게 되고 그런 잔존 치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아무래도 그 치아에 무리한 어떻게 보면은 크라스브이 걸려서 무리한 힘이 그 잔존 치아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잔존 치아가 건강해야 결국에 틀니도 안정감 있게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틀니에 대한 이제 그 잔존 치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환자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니를 수평으로 넣고 빼고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뺄 때 양손을 이용하라고 하고 클라스를 잡고 아래쪽에서 아래 치아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서 빼게 하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이렇게 동시에 빼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위로 뺄 때 한쪽만 찌글찌글 하면서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인프레션 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냅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딱 하고 빼는 거랑 똑같이 이 틀니도 동시에 이제 양손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잡아서 빼게 하는 걸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틀니의 경우는 이런 수평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뺐다 꼈다 하게 하고요. 이제 전체 틀니일 경우에는 어떤 한쪽 방향에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공기가 유입이 돼서 결국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한쪽에 어느 부분을 들어서 공기가 유입되게 할 것인지 이제 선생님들이 빼보시면서 환자가 가장 편한 방법이 어느 쪽 방향이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빼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른쪽을 하던 왼쪽을 하던 환자가 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게 공기 유입을 우리가 넣어줘서 여기 틀니가 잘 빠지게끔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쩍 하고 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런 틀니를 만드는 게 이제 모든 병원들이 갖는 숙제겠죠. 그래서 틀니의 성공은 임프레션 스터디 모델에서부터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탈 같은 경우에는 그 팔레탈에서 움직이는 조직과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저 팔레탈의 입천장 뒤쪽에 움직이는 그 점막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점막이 있는데요. 그 라인을 정확하게 이제 인상을 떴을 때 거기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그 팔레탈 부분에 해당되는 그 메탈 프레임의 그 딱 선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딱 위치를 시켜서 움직이는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틀니가 이렇게 잘 빠지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돼서죠. 근데 그 접합은 입천장에서 뒤쪽도 있지만 이 보도에 해당되는
요런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정말 인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델부터가 우리는 틀니를 뜰 때 제대로 정확하게 모든 해부학적 구조가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총치 같은 경우에는 보도 몰딩이라는 걸 해서 조금 더 보도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틀니의 정확한 어떤 이해를 해야 이런 이제 틀니를 뺐다 꼈다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악 전체 총 틀니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 환자의 구강 내에 이제 체크는 구강 내 눈으로 확인된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은 없는지라는 이제 질문도 하게 되지만 이제 미러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좀 빨갛게 점막 부분이 상처가 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틀니가 혹시 뺐다 꼈다 할 때 느슨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틀니 환자가 오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쑥 빼는 거로 환자가 빼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번 해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할 때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원장님께 하게 되면 좀 더 원장님께서 깊게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고령이 되면 감각이 조금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로로 좀 자세하게 보도 부분이랑 어떤 이제 리지 위에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약간 그 뇌경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간 마비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이런 틀니를 손질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고 구강 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좀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자료에서 이렇게 퍼와봤는데 보시면 일본 자료에 이렇게 그 빨간 점막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틀니의 문제는 틀니뿐만 아니라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는 조심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심하게 뭐 볼 때 혼난다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왜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씹으셨나 보다. 이렇게 상처가 난 이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만약 하게 되면 환자분 자체가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포함했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틀니를 제거한 후에도 구강 내는 점막 등 주위를 좀 관찰해서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제거한 후에는 틀니 관리뿐만 아니라 점막 관리도 이제 실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양치, 가글, 그다음에 이제 보습 이런 것들을 이제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부쿠부쿠 양치질이라는 게 양치질의 방법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그 가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입에 물을 포함해서 한 1분 정도를 입안에 이제 물고, 이제 우리가 가글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르르 하시고 뱉어내세요 이런다기보다 1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아까 같이 뭐 보습이 필요한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표면 점막을 뭔가 케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임플란트 하실 때도 똑같은데요. 가글을 할 때 저도 임플란트도 제가 사실은 일본의 브레막 센터에서 이제 배운 건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구부구 양치질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똑같은데 가운데에서 이제 양치할 때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서 우글우글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우글우글우글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제껴서 우글우글우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우구르구르구 이제 가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우구르구를 하고 다시 가운데에서 우구르구를 한 다음에 이제 뱉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환자가 그 우리가 입안에 있는 가글 용액을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개 운동도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환자분들한테 좀 너무 한 군데서만 우글우글하면 이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뱉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동작을 써서 환자분에게 1분이라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소요되게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그 가글이 모든 영역에 다 이제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습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니는 매 식사 후에 관리하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틀니 모양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균이나 치석이 붙기 쉬운 위치가 서로 달라도 사실은 외출 중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닦아주고 가글 해서 뱉어내라. 이거는 이제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막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가글 되게 중요하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틀니는 어떻게 닦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치약 묻혀서 닦나요를 대단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치약은 연마제, 그러니까 마모제가 들어 있어서 틀니 표면에 작은 상처를 내게 되면 결국에 그 틀니에 상처가 난 부분에 더 많은 박테리아가 붙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강 내에서 세균이 늘어나고 구내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연마제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아예 치약을 사용해서 틀니를 닦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에서도 이렇게 폴리덴트 같이 담그거나 아니면 거품 치약이어서 이런 연마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틀니 세정을 할 수 있도록 거품으로 또 나와 좋은 치약에서는 거품 치약으로 만들어서 틀니를 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틀니를 닦을 때 흐르는 물에서 닦아라. 그리고 이제 세면대에서 닦을 때는 물을 어느 정도 받아라. 뭐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면대 위에 어느 정도 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저렇게 폴리덴트라는 거나 아니면 덴픽스라든지 이런 세정제에 담궈서 이제 저희가 이 틀니를 세정을 할 때는 입안에서 뺄 때 그대로 넣기보다는 물에 닦아서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분명히 그 회사별로 10분 이상이 돼야 정확한 세정이 됐다라고, 이제 소독이 됐다라고 보는 각각의 회사별로 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덴트는 몇 분, 뭐 덴픽스는 10분 이상, 뭐 이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환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정제에 담그고 나서도 그냥 바로 빼서 끼는 게 아니라 물에 충분히 씻어서 이 세정제가 이 또 틀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에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금이 가거나 부서질 수 있죠. 그래서 레진 치로 만들어진 것들은 특히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틀니는 덴처 칫솔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덴처 칫솔을 보면 뾰족한 첨단 칫솔을 막 몇 배 확대를 해놓은 것 같은 칫솔이 또 있고, 그다음 넓게 평평한 칫솔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칫솔을 이용해서는 요런 데, 그루브라든지 아니면 요런 데 치석이 잘 끼는 부분들을 닦거나 아니면 요 이용해서 요런 플라습을 닦아주거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넓은 칫솔을 이용해서는 이런 표면을 닦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넓적한 표면을.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틀니 칫솔도 두 가지 형태로 모양이 똑같이 하는데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닦는 이제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잡고 닦을 때도 이렇게 손바닥에 정확하게 잡고 닦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버컬 링골 쪽을 정확하게 잡고 닦게끔 훈련을 시키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이 불편한 뇌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소를 벽에 붙이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보시고 이런 우리가 그릇 닦을 때 사용되는 그런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벽에 붙여서 본인이 손으로, 한 손으로 직접 저렇게 닦을 수 있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이런 부드러운 솔을 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닦게끔, 흐르는 물에서 닦게끔 이제 마비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훈련을 또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유튜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금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주소로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서
의치 세정제, 세정 살균 효과가 어떻다, 세균 봉시 방지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유튜브에 자료에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자료들을 병원 내에서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는 분 중에는 의치 담그는 것만으로 틀니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러쉬 사용하는 것도 꼭 알려드려야 되고요. 절대로 그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그 치석이라든지 그런 틀니에 붙어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브러싱을 꼭 해야 되는 거 환자분들께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뺀 다음에 그대로 끼지 않게끔 많이들 그렇게 끼세요. 이게 소독제라고 생각하니까 소독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끼시게끔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런 걸 자주 사용해야 되냐, 틀니 세정제를 그랬을 때 저희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발포로 사용되는 그런 세정제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거품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틀니 세정제는 사실 매일매일 닦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어차피 저녁에는 물에 담가 놓고 이제 주무시게 되니까 어, 딱 담글 때 이미 닦아서 담가 놓으셔서 훨씬 더 그 틀니의 보존 상태가 좀 청결한 상태로 보존되게 하시는 방법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 틀니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제 구강위생 관련돼서 노인분들이 이제 틀니를 끼고 있으시면서 그 점막 내에 어떤 여러 질환들을 또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틀니를 좀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구강 관련해서 건조증, 그 다음 뭐 교합, 연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